여자가 능력이 좋으면 뭐해 결국엔 팔자가 드센 거지. 지영은 사무실 창밖으로 잿빛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며 방금 전 통화 내용을 곱씹었다.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 민수였다. 그는 여전히 지영의 인생의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보험사 센터장이라는 직함 억대 연봉. 남들은 성공한 인생이라 부러워했지만 지영의 속은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다. 센터장님, 3팀 김철수 고객님, 건 합의가 안 돼서 난리 났습니다. 직접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영은 한숨을 삼키며 재킷을 집어들었다.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그녀의 오른쪽 어깨가 묵직하게 짓눌려왔다. 마치 젖은 소미불을 열 겹은 얹어놓은 듯한 통증. 스트레스성 근육통은 이제 그녀의 친구나 다름없었다. 퇴근길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락함은 지영에게 사치였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딸 할인이 짜증 섞인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엄마, 왜 이제 와? 내 카톡 못 봤어. 할인은 26살,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예비사위는 강남에 꽤 잘나가는 집안 아들이라 했다. 지영은 욱신거리는 어깨를 주무르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일하다 보면 못 볼 수도 있지. 무슨 일인데? 예식장 계약금 말이야.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날짜 뺏길 수도 있다고 얼마나 눈치를 주는데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영은 기가 찼다. 대학 등록금부터 유학비용 그리고 이제 결혼 자금까지. 전 남편 민수는 양육비 한 푼 보태지 않았고 모든 것은 지영의 몫이었다. 할인아, 엄마가 지난달에 내 혼수 비용으로 3천만 원 줬잖아. 계약금은 네가 모은 돈으로 한다며. 아, 몰라. 그 돈은 오빠 예물 시계 하는데 썼단 말이야. 쪽팔리게 어떻게 시계도 안 해줘.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는 엄마한테 달라고 하라던데. 아빠. 그 단어가 지영의 이성을 툭 끊어놓았다. 너 아빠 만났니? 응, 어제 만나서 밥 먹었어. 아빠가 그러더라. 엄마는 돈도 많이 벌면서 딸 결혼식에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엄마 진짜 독하다. 혼자 살더니 돈밖에 몰라. 지영의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10년 동안 새벽별 보고 나가 밤이슬 맞으며 일해온 이유가 무엇이었나. 오로지 너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저고 악착같이 버텼는데 돌아오는 건 돈밖에 모르는 독한 여자라는 비난뿐이었다. 그래, 엄마가 독해서 미안하네. 지영은 더 이상 대꾸할 힘조차 없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등 뒤로 할인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왔지만 그녀는 귀를 막았다. 거울 속에 비친 54살의 여자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다음날 오후 지영은 외근을 핑계로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고객 미팅이 잡혀 있었다. 마사지 샵을 운영한다는 남자 고객. 화재보험 갱신건으로 직접 방문해야 했다. 사실 직원에게 맡겨도 될 일이었지만 그녀는 숨쉴 구멍이 필요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가까워졌음을 알릴 때쯤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 이민수, 전 남편이었다. 받지 않으려 했으나 끊기자마자 문자가 날아왔다. 할인이 결혼식장 문제 해결 안 해줄 거야.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애 기죽이지 말라고. 지영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민수가 받았다. 여보세요. 야, 유지영. 너 진짜... 이민수 너 미쳤니? 지영의 목소리가 차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할인이한테 헛바람을 넣어 양육비 한 번 안 준 주제에 이제 와서 좋은 아빠 코스프레 역겹지도 않니? 말 다 했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 딸 시집 가는데 기죽는 꼴 못 봐서 그런다. 그럼 네가 돈 내라고. 시원 한 장 안 보태면서 어디서 주둥이만 놀려. 지영은 악을 쓰며 소리쳤다. 목 핏대가 섰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너 말 조심해. 나도 가만 안 있어. 끊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영은 핸드폰을 조수석 의자에 내동댕이 쳤다. 아... 그녀는 핸들의 머리를 받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가 정수리까지 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화장이 번지면 다시 고쳐야 하니까. 그녀는 익숙하게 감정을 억누르며 거울을 보고 매무새를 다듬었다. 겉모습만은 완벽한 유지영 센터장이어야 했다. 더 힐링이라는 간판이 붙은 샵은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과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지영을 감쌌다. 방금 전까지 지옥 같던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어서 오세요. 유지영 센터장님이시죠? 카운터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현우였다. 전화 통화로 들었던 목소리는 굵고 중후했는데 실물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40대 후반쯤 되었을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깨끗한 린넨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다. 아내,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영은 애써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시간 딱 맞춰 오셨는데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현우가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다. 지영은 자리에 앉으며 가져온 서류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사장님, 지난번에 문의하신 화재보험 특약사항 정리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수 관련 보장도. 말을 이어가던 지영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오른쪽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뒷목을 타고 올라와 머리 전체를 강타했다. 아까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혈압이 오른 탓인지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릿해졌다. 센터장님, 현우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물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두통이 있어서. 지영은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서류를 보려 했지만 글자들이 물결치듯 흔들렸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중심을 잃고 테이블 모서리를 짚으려는 순간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엎어졌다. 뜨거운 차가 테이블 볼을 적시는 것보다 빠르게 현우의 큰 손이 지영의 팔을 단단하게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현우의 손은 지영의 팔을 지나 본능적으로 그녀의 굳어버린 어깨 근육을 감지했다. 단순한 부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문가의 손길이었다. 숨 쉬세요. 천천히. 지영은 현우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현우는 당황하지 않고 엎어진 찻잔을 치우더니 지영의 안색을 살폈다. 안색이 너무 창백합니다. 식은땀도 나시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보험 설명은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현우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단호한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지금 그 상태로 나가시면 사고 납니다.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네. 잠깐 누우시죠.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영이 사양하려 했지만 현우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 승모근을 살짝 눌렀다. 윽! 비명이 절로 새어나왔다. 쇠몽둥이로 맞은 듯한 통증이었다. 이 정도로 뭉쳐있으면 숨쉬기도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현우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10년 동안 누구도 지영에게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봐 주지 않았다. 돈을 달라는 사람, 결제를 해달라는 사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낯선 남자가 그녀의 고통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믿고 맡겨보세요.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현우의 따뜻한 손 온기가 어깨를 통해 전해졌다. 그 온기가 너무나 낯설고도 그리워서 지영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과 쉬고 싶다는 본능 사이에서 지영은 결국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녀의 완벽했던 아니 완벽해 보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인생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현우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관리실은 마치 도심 속에 숨겨진 동굴 같았다. 조명은 어둡고 은은했으며 공기 중에는 라벤더와 베르가못 향이 섞인 아로마 향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환복하시고 베드에 엎드려 계시면 됩니다. 현우가 건네준 가운을 받아든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눕는다는 것.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몸은 이성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다.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서 그녀는 입고 있던 정장 재킷과 블라우스를 벗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몸은 초라했다. 비싼 속옷을 입었지만 그 위로 드러난 피부는 탄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어깨는 굽어 있었다. 그것은 10년간 가장의 무게를 견뎌온 훈장이자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린 상처처럼 보였다.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지. 지영은 자조 섞인 한숨을 내쉬며 가운을 걸쳤다. 하지만 침대에 엎드리는 순간 따뜻하게 데워진 바닥의 온기가 차갑게 식은 복부를 감싸 앉아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다. 실례하겠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들어왔다. 인기척을 최소화한 조용한 발걸음이었다. 그의 손이 지영의 등 위에 닿는 순간 지영은 흠칫 놀랐다. 남자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악력은 묵직했다. 몸이 돌덩이 같으시네요. 현우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낮게 울렸다. 특히 목이랑 어깨가 심각합니다.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긴장을 전혀 못 푸시는군요. 갑옷. 그 단어가 지영의 폐부를 찔렀다. 맞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살았다. 잘 때조차 벗지 못했던 그 무거운 갑옷을 오늘 처음 본 남자가 알아본 것이다. 좀 아프실 겁니다. 꽉 막힌 혀를 뚫어야 해서요. 현우의 엄지가 목덜미와 어깨가 이어지는 승모근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윽! 지영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비명을 삼켰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류처럼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아팠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다. 힘 빼세요. 숨을 내쉬세요. 후. 현우가 나지막이 유도했다. 하지만 지영의 몸은 반사적으로 더 움츠러들었다. 힘을 빼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다 받아낼 테니 제 손에 몸을 던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은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현우의 손길은 점차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 날카로운 통증은 서서히 묵직한 시원함으로 바뀌어갔다. 그의 손가락은 지영의 근육결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듯했다. 뭉친 곳은 집요하게 풀어주고 약한 곳은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화였다. 그의 손이 지영의 날개뼈 부근을 쓸어내릴 때 지영은 잊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당신 참 고생했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현우가 입 밖으로 내지 않으던 말들이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혈액이 돌기 시작하며 차갑던 손끝과 발끝에 온기가 돌았다. 꽉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몸 안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타고 억눌러왔던 감정의 덩어리도 함께 터져나왔다. 우욱. 지영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 명치 끝에 걸려있던 울음 덩어리가 올라온 것이었다. 안 돼, 참아야 해. 여기서 울면 미친 여자야. 지영은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한 번 터진 두근 막을 수 없었다. 베개 위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겪었던 전 남편의 모욕달에 비수 같은 말, 회사에서의 압박감, 그 모든 서러움이 현우의 손길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현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지영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현우는 묻지 않았다. 왜 우세요라고 묻지도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커다란 타월을 들어 지영의 떨리는 등 위를 포근하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 위를 넓은 손바닥으로 지그시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다. 마치 놀란 아이를 달래듯. 그냥 흘려보내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따뜻했다. 몸이 운다는 건 그만큼 그동안 참았다는 뜻이니까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지영은 결국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흑, 으흐흑.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54살의 센터장 유지영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낯선 남자의 손길 아래서 벌거벗은 마음을 들킨 채 그렇게 한참을 쏟아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격정적인 울음이 잦아들고 방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지영은 부은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민망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도 사라져 있었다. 따뜻한 차입니다. 루이보스예요.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현우가 찻잔을 내밀었다. 그는 지영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지영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죄송해요. 제가 추태를 부렸네요. 나이 먹고 주책맞게. 지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이 일을 20년 했습니다. 센터장님 같은 분들 많이 봐요. 겉으로는 강철 같은데 속은 다 문드러진 분들. 제 샵에서 눈물 안 흘리고 가신 분이 드뭅니다. 그것이 빈말이라 해도 지영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손길이 정말 좋으시네요. 마법 같아요. 마법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저는 제 손끝에 닿는 사람의 고통이 제 것인 양 느껴지거든요. 현우의 눈이 지영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지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낯선 설렘이었다. 10년 전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샘이 다시 요동치고 있었다. 보험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할까요? 지영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말을 돌렸다. 네, 오늘은 그냥 가셔서 푹 주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하게 말했다. 지영이 옷을 갈아입고 샵을 나섰을 때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춥지 않았다. 어깨에는 여전히 현우의 손길이 남긴 온기가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기 전 무심코 백미러를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이 붓고 화장이 번져 있었지만 표정만은 아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딸 할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조바심을 내며 바로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영은 핸드폰을 조용히 가방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다. 오늘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전처도 아닌 그냥 유지영으로 잠들고 싶었다. 차가 출발하며 멀어지는 샵의 간판을 지영은 룸미러로 한 번 더 힐끔 쳐다보았다. 더 힐링. 어쩌면 그곳이 지옥 같은 그녀의 삶의 유일한 비상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이후 지영의 회색빛 일상에 옅은 분홍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치료를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샵을 찾았지만 횟수는 곧 2번, 3번으로 늘어났다. 마사지가 끝난 후 나누는 차 한 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저녁 식사. 현우는 지영이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밥을 먹을 때 생선가시를 발라주었고 차문을 먼저 열어주었으며 무엇보다 지영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지영 씨는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거든요. 교회의 오리 백숙집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앞에서 현우가 무심하게 던진 말에 지영은 얼굴을 붉혔다. 센태호장님이나 할인 엄마가 아닌 지영 씨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만인가. 그런 말 마세요. 늙어서 주책이라고 욕먹어요. 누가요 제 눈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는 여인으로 보이는데요. 현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지영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수저를 들었다. 10년 전 죽어버린 줄 알았던 연애세포가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시련을 동반하는 법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 식당 입구에서 나측은 얼굴과 마주쳤다. 딸 할인의 대학 동창이자 꽤 친하게 지내는 친구 소윤이었다. 어머, 할인이 어머님 아니세요? 소윤은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묘한 눈빛으로 지영과 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영은 순간적으로 현우의 옆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위축되었다. 아, 그래? 소윤이니 오랜만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옆에 분은 소윤의 시선이 현우의 소박한 옷차림을 훑어내렸다. 현우는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목례를 했다. 안녕하세요, 지영씨 지인입니다. 아, 지인이시구나. 네, 그럼 들어가세요. 할인이한테 엄마 봤다고 전해줄게요. 소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식당 안으로 사라졌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릿한 호기심을 지영은 놓치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현우가 운전대를 잡은 채 지영의 손을 살포시 덮었다. 우리가 부끄러운 짓 한 거 없잖아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사단은 3일 뒤에 터졌다. 지영이 보험사 센터에서 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였다. 회의실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쾅 하고 문이 열렸다. 유지영, 너 나와 익숙하고도 지긋지긋한 목소리. 전 남편 이민수였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는 다짜고짜 지영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영에게 꽂혀졌다. 회의 중이야. 나가서 얘기해. 지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민수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민수는 지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거 놔. 야, 네가 그러고도 엄마냐. 딸년 혼수해줄 돈은 없다더니 뒤로는 제비새끼 하나 키우고 있었어. 로비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민수 너 말 조심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행패 하소윤이가 다 봤다더라. 교회로 드라이브 가고 희희낙낙했다며 그놈 뭐 하는 놈이야. 마사지사 남의 발이나 주무르는 놈한테 돈 갖다 바치느라 딸 결혼 자금 줄인 거냐고. 민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고 천박했다. 현우를 모욕하는 그 언사에 지영의 이성 한 줄기가 뚝 끊어졌다. 그 사람 너보다 100배는 훌륭한 사람이야. 적어도 너처럼 여자 등골 빼먹고 사는 기생충은 아니니까. 지영의 독설에 민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뭐 기생충야. 내가 네 남편이었어. 감히 어디서? 전 남편이지. 10년 전에 끝난 남. 이게 진짜 돌았나? 민수가 손을 치켜들었다. 지영을 때리려는 기세였다.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던 찰나였다. 짱 날카로운 파열음이 로비의 높은 천장을 울렸다. 정적.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수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때린 것은 민수가 아니었다. 지영이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평생 누군가를 때려본 적 없는 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후회 따위 없었다. 다시는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 그리고 내 사람 입에 올리지도 마. 한 번만 더 내 인생에 흙탕물 튀기면 그땐 이 손으로 안 끝나. 경찰 부르고 법대로 할 거야. 알겠어? 민수는 충격에 빠진 듯 입을 뻐끔거리며 멍하니 지영을 바라보았다. 항상 돈 달라면 돈 주고 화내면 참아주던 호구 유지영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돌았다. 경비원님, 이분 끌어내세요. 지영의 고함에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민수의 양팔을 붙잡았다. 야, 유지영, 너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이거나.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는 민수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지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센터장님이 저런 남자랑 살았다니 마사지사라니 진짜야 하는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지영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지켜야 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현우가 준 따뜻함, 그리고 간신히 찾은 자신의 삶. 이 쓰레기 같은 전남편과 이기적인 딸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지영은 붉게 달아오른 손바닥을 꽉 쥐며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전남편의 난동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소윤의 입을 통해 들어간 소문은 이제 가장 치명적인 적달 할인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할인은 친구 소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콧방귀를 뀌었다. 야, 우리 엄마가 미쳤냐? 센터장에 억대 연봉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남자를 만나? 하지만 소윤이 보여준 핸드폰 사진 속에는 분명 엄마가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와 마주보고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배경은 촌스러운 오리 백숙집이었다. 할인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시댁귀에 들어가봐. 파혼당하는 거 한순간이야. 너희 엄마 진짜 노망나신 거 아니니? 소윤의 비아냥거림이 귓가에 윙윙 거렸다. 할인은 그 길로 인터넷을 뒤져 더 힐링의 주소를 찾아냈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엄마가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보다 그 상대가 감히 내 결혼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수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오후 4시, 더 힐링 샤바는 평화로웠다. 예약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현우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영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민수의 난동 이후 이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방공호였다. 센터장님, 어깨는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현우 씨 손은 정말 딸랑. 거친 소음과 함께 샵의 유리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평화롭던 공기가 순식간에 찢겨나갔다. 할인아, 지영이 놀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 서 있는 할인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엄마는 본체만체하고 곧장 카운터에 있는 현우에게 성큼성큼 걸어갔다. 당신이야. 할인이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쏘아붙였다. 명품 가방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현우가 침착하게 물었지만 할인은 대답 대신 헛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어이가 없네. 주제 파악 좀 하시지. 당신 우리 엄마 돈 보고 접근했어. 얼마나 뜯어내려고. 할인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영이 황급히 달려와 할인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할인은 엄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엄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쪽팔려서 진짜. 엄마 제정신이야. 곧 사돈 어르신들이랑 상견례야. 근데 사위 될 사람한테 장모님이 마사지사랑 놀아난다고 소개할 수 있어.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할인의 고성이 좁은 샵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지영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따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군요. 저는 지영 씨와 그런 불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지영 씨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감히 이름을 불러 당신 같은 거는 그냥 서비스업 종사자야. 돈 주면 발이나 주무르는 사람이라고. 할인의 모욕은 선을 넘었다.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반박할수록 지영이 더 비참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할인에게는 무시로 느껴졌다. 왜 말이 없어? 돈 필요해. 얼마 주면 떨어질 건데. 할인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찻잔에 머물렀다. 방금 현우가 지영을 위해 내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차였다. 이성이 끊어진 할인은 찻잔을 집어들었다. 할인아, 안 돼. 지영의 비명과 동시에 쫙. 뜨거운 찬물이 현우의 얼굴과 가슴팍으로 쏟아졌다. 윽! 현우가 짧은 신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하얀 린넨 셔츠가 찬물로 젖어들었고 붉은 차십이 그의 얼굴에 흉하게 달라붙었다. 다행히 차가 아주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가 주는 모멸감은 화상보다 더 뜨거웠다. 정적. 샵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찻잔이 바닥에 굴러떨어지며 쨍그랑 깨지는 소리만이 들렸다. 지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젖어버린 현우의 셔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딸을 보았다. 할인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고 있었다. 내 결혼식 망치면 가만 안 둔다고 해. 짝 할인의 고개가 사정없이 돌아갔다. 며칠 전 남편을 때렸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매서운 소리였다. 지영의 손바닥이 할인의 뺨을 올려 붙인 것이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뺨을 감싸 쥐었다. 저 엄마?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공주님처럼 키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키웠다. 오냐 오냐 했더니 내 딸은 괴물이 되어 있었다. 사과해. 지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서늘했다. 그녀의 온몸이 분노와 슬픔으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뭐? 당장 사과해? 이분한테 무릎 꿇고 빌어. 엄마 미쳤어. 내가 왜 저런 인간한테 사과를 해? 엄마야말로 정신 차려. 저 남자가 뭐라고 나를 때려. 하리는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자존심이 상한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저 사람은 네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명품 휘두르고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내 썩어 문드러진 속을 유일하게 알아봐준 사람이야. 너랑 네 아빠가 나를 돈 나오는 기계 취급할 때 유일하게 나를 사람 대접해준 분이라고. 지영은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니?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직업으로 금 나누고 함부로 짓밟으라고 가르쳤어.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당장 나가. 지영의 섯을 퍼런 호통의 하리는 뒷걸음질 쳤다. 엄마의 눈에서 처음 보는 경멸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며 도끼, 어린 눈으로 지영과 현우를 번갈아 보았다. 좋아, 선택해. 하린이 싸늘하게 내뱉었다. 저 남자야, 나야. 저 남자 계속 만날 거면 내 결혼식 올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엄마랑도 끝이야. 평생 손주 볼 생각도 하지 마. 그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다. 하리는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다. 남겨진 공간에는 깨진 찻잔 조각과 엎질러진 찬물, 그리고 산산조각이 난 지영의 마음만이 흩어져 있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오열했다. 흑! 죄송해요. 현우 씨, 미안해요. 현우는 젖은 셔츠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은 지영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차씨피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고요하고 깊었다. 일어나세요. 바닥 찹니다. 그는 지영을 부축해 일으켰다. 모멸감을 당한 건 그였는데 그는 오히려 지영의 무너진 자존심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헌신적인 태도가 지영을 더 비참하게 그리고 더 간절하게 만들었다. 하린이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엎질러진 찬물은 현우의 셔츠와 바닥에 짙은 얼룩을 남겼다. 하지만 더 참혹한 것은 지영의 마음이었다. 그만해요. 제발. 지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깨진 찻잔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날카로운 파편에 손끝이 베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붉은 피가 손가락 끝에서 맺혀 흘러내렸다. 다칩니다. 손대지 마세요. 현우가 다급히 지영의 손목을 낚아챘다. 놔요? 내가 치울게요. 내가 다 망쳤어. 나 때문에 당신이. 지영씨. 현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영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현우의 눈빛은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아픔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저 셔츠 젖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찻잔 다시 사면 돼요. 그런데 지영씨 마음은요. 딸에게 그런 말을 듣고 딸 뺨을 때린 당신 마음은 누가 치워줍니까? 현우의 그 한마디가 지영의 마지막 빗장을 풀어버렸다. 그녀는 현우의 가슴 아직 찬물로 축축하고 미지근한 그곳에 얼굴을 묻고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당신 잘못 없으니까. 현우는 젖은 셔츠 위로 느껴지는 지영의 뜨거운 눈물을 묵묵히 받아내며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샵 안에는 그 흐느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나가요. 여기 있으면 숨 막혀서 못 견디겠어요. 한참 뒤 지영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공간은 이제 치유의 장소가 아니라 딸이 남기고 간 모욕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샵 문을 걸어 잠그고 지영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서울의 불빛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숨 막히는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 국도로 접어들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를 달리며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였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유대감이었다. 1시간쯤 달렸을까.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모텔촌 간판들이 넌 사인을 번쩍이고 있었다. 평소의 지영이라면 경멸했을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불빛들이 마치 등대처럼 느껴졌다. 쉬었다 가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지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 차가운 아파트 딸과의 전쟁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세상 끝이라도 그와 함께 있고 싶었다. 낡았지만 깔끔한 모텔방에 들어서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우는 욕실에서 물수건을 적셔 나왔다. 그는 지영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아까 찻잔 조각에 베인 그녀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따갑지 않아요. 괜찮아요. 당신 셔츠나 좀... 지영이 현우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차 얼룩은 마치 화상 자국처럼 흉하게 남아 있었다. 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셔츠 단추를 풀었다. 벗어야겠네요. 찝찝해서. 그가 셔츠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자 탄탄한 상체가 드러났다.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등 근육과 어깨가 듬직해 보였다. 지영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다. 지영 씨. 현우가 침대 옆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지영과 눈높이를 맞췄다. 아까 따님이 한 말 선택하라고 했죠? 지영의 어깨가 움찔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 때문에 따님과 연을 끊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남게 해주셔도. 아니요. 지영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현우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현우의 뺨을 아까 딸이 찬물을 끼얹었던 그 얼굴을 어루만졌다.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내 생명줄이에요. 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나는 껍데기만 살았어요. 엄마니까 돈 버는 기계니까. 아무도 나한테 아프냐고 안 물어봤는데 당신만 물어봐 줬잖아요. 딸 전 남편 다들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만 했지 내 살을 어루만져 준 적 없어요. 나 이제 이기적으로 살래요. 나 살려준 사람 선택할래요. 그것은 고백이자 자기 선언이었다.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지영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더 깊이 밀착시켰다. 후회 안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당신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현우가 천천히 일어나 지영에게 입을 맞췄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차지향 대신 짭짤한 눈물 맛이 났다. 지영은 팔을 뻗어 현우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갈증이 터져나왔다. 입맞춤은 점차 짙고 격렬해졌다. 서로의 숨결을 탐하고 서로의 천을 확인하려는 듯 절박했다. 침대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지영은 현우의 단단한 어깨에 매달리며 생애 처음으로 온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맨살이 맞닿는 순간 지영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지영의 신음 섞인 속삭임이 어둠 속에 흩어졌다. 현우의 손길은 샵에서의 마사지보다 더 섬세하고 뜨거웠다. 그는 지영의 몸 구석구석 세월에 흔적이 남은 튼살과 주름까지도 경건하게 어루만졌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배설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혀로 핥아주고 빈 곳을 채워주는 치유의 의식이었다. 창밖의 넌사인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얽힌 몸을 붉게 때로는 푸르게 비쳤다. 세상이 그들을 비웃든 말든 이 좁은 방 안에서만큼은 두 사람이 우주의 전부였다. 새벽녘 지영은 잠에서 깼다. 낯선 천장
그리고 옆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숨소리.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잠든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상 모르고 자는 그의 얼굴은 소년처럼 편안해 보였다. 지영은 손을 뻗어 허공에서 그의 얼굴선을 따라 그려보았다. 어젯밤의 격정이 지나간 자리에 놀라울 정도로 맑은 평온함이 차올랐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지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도 다 지워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다. 할인이었다. 엄마 어디야? 진짜 그 남자랑 있는 거야. 실망이야. 엄마 진짜 최악이야. 지영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보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현우가 뒤척이며 잠결에 팔을 뻗어 지영을 찾았다. 지영은 그의 품을 파고들며 눈을 감았다. 날이 밝으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딸은 결혼식을 볼모로 협박할 것이고 전 남편은 또다시 행패를 부릴지 모른다. 회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갑옷 대신 따뜻한 사람의 천을 얻었으니까. 잘 자요, 내 사랑. 지영은 현우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 9시. 지영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할인이 벌떡 일어났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퀭한 얼굴이었다. 엄마 도대체 어디 갔었어? 전화는 왜 끄고? 할인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짜증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지영은 딸의 눈치를 보며 변명거리를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지영은 할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신발을 벗었다. 씻고 출근해야 하니까 비켜. 지금 그게 문제야. 어젯밤에 그 남자랑 있었지. 진짜 잤어. 할인이 지영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지영은 걸음을 멈추고 서늘한 눈으로 딸을 내려다보았다. 비키라고 했다. 대답해 진짜 그놈이랑 그래 같이 있었다. 자꾸 사랑하는 사이야. 됐니? 지영의 너무나 당당한 대답에 할인은 말문이 막힌 듯 벙거리가 되었다. 엄마 미쳤어. 진짜 결혼식 안 올 거야? 사돈댁 알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 내 말이 맞다. 마사지사 만나는 엄마가 창피해서 결혼식 못 오게 한다며? 알겠어. 안 갈게. 지영은 덤덤하게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할인의 핸드폰이 울렸다. 뭐야? 할인이 핸드폰을 확인했다. 카드사 알림 문자였다. 가족카드 해지 완료. 이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결혼식 비용, 그리고 네가 쓰는 카드 차 리스비. 전부 끊어왔어. 지영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단호했다. 엄마가 창피하다면서 엄마 돈은 안 창피하니? 네 말대로 수준 안 맞는 엄마는 이제 빠져줄게. 결혼식 내 능력으로 해. 시댁 예단 네가 벌어서 해. 엄마, 소리 지르지 마. 나 이제 네 ATM 기계 안 해.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현우 씨한테 돈 뜯어내려고 만나는 거 아니냐고 했지 천만에? 내 돈은 내가 써. 그 사람한테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데이트하면서 내가 다 쓸 거야. 내 돈이니까. 할인의 눈에 당혹감과 공포가 서렸다. 돈줄이 끊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실감한 것이다. 잘못했어. 내가 말이 심했어. 그러니까 카드는 늦었어. 할인아 네가 어른이 돼서 엄마를 엄마로 대우할 때 그때 다시 보자. 지금은 징징거리는 어린애 같아서 보기 싫구나. 지영은 멍하니 서 있는 딸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샤워기 물을 틀자 쏟아지는 물줄기와 함께 지난 세월의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거울 속에 여자가 웃고 있었다. 비로소 해방이었다. 폭풍 같던 날들이 지나고 계절이 3번 바뀌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 세련된 인테리어로 리모델링된 더 힐링 앤 케어 센터는 예약 손님들로 북적였다. 대표님, 2시 예약 고객님 오셨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의 안내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3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여유로워진 모습이었다. 그리고 카운터 안쪽 경영지원실에서는 지영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지영은 보험사를 명예퇴직하고 퇴직금을 털어 현우의 샵을 확장 이전했다. 현우의 기술과 지영의 경영 능력이 합쳐지자 시너지는 대단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지영 씨 잠깐 쉴까요? 현우가 따뜻한 허브티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지영은 안경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매출이 지난달보다 20%나 늘었어요.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어깨 뭉칩니다. 이리 와요. 현우는 습관처럼 지영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물렀다.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아 참, 하린이한테 연락 왔어요. 지영이 찻잔을 들며 말했다. 그날의 선언 이후 하린은 1년 동안 지영과 연락을 끊었었다. 결혼식은 결국 하린이 모아둔 돈과 대출로 치러야 했고 그 과정에서 철이 조금 든 모양이었다. 아이를 낳고 나서야 하린은 울면서 지영을 찾아왔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기를 키웠는지 이제 알겠다며? 이번 주말에 손녀 데리고 온대요. 맛있는 거 사주라고. 잘 됐네요. 하린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나 봅니다.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 당신이 나를 잡아주지 않았으면 난 여전히 껍데기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영은 현우의 손등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말했다. 민수는 어떻게 되었냐고 재혼하려던 여자에게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가끔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지영은 가차없이 차단했다. 더 이상 그녀의 인생의 빌런은 존재하지 않았다. 저녁 8시. 샵의 문을 닫고 2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지영과 현우는 손을 꼭 잡고 낙엽이 깔린 길을 천천히 걸었다. 남들의 시선,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현우 씨. 네. 나 지금 행복해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지영의 말에 현우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가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오래오래 살아야죠. 우리 아직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요. 당신이랑 함께라면 100살까지도 살고 싶네요. 2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지영의 어깨 위로 낙엽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았다. 현우가 다정하게 그 낙엽을 떼어주었다. 3년 전 아픈 어깨를 치료해주던 그 손길은 이제 그녀의 삶 전체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지영은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는 나이.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제 막 붉게 타오르는 노을처럼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